여러분 안녕하셨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주연절 주간이 되겠는데요. 이번은 특별히 그 전도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꽃장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수유가 준비되어 있네요. 산수유가 특별히 아직 이른 봄이라긴 하고요. 봄이라기 보기보다는 지금 보면 열매하고 꽃들이 같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수유 열매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피 솔방울 같은 것을 부재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밀인데 요즘 시장에 좀 나와 있길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국이죠. 소국.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특별히 수선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리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오그라다스, 루모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번 주에는 제가 그동안 꽃장식하고는 좀 다른 식생적인 그러한 꽃장식을 선보이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적인 디자인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생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연하고 가깝게 그렇게 꽂는 디자인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자체도 좀 더 자연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소재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보통 이제 성전 꽃장식에는 식생적으로 잘 꽂기를 좀 꺼려 하시죠. 왜냐하면 소재 준비도 좀 어렵고, 또 멀리서 봤을 때 제가 먼저 얘기했던 시각적인 형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약간 변형해서 성전에 어울리는 식생적 그러한 디자인적인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산수유가요, 이렇게 지금 이 계절에 딱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에 맺혀진 열매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달려있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서 새 생명을 움트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끔 하나씩 피어있는 산수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신비, 자연의 신비인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산수유를 가지고 좌측면에 약간 뒤쪽으로 해서요, 자연의 소재를 주된 소재로 주체 세력으로 해서 주그룹을 꽂습니다. 식생적인 그러한 디자인에는 그룹 나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문적인 용어가 조금 어렵겠지만, 자연의 질서에는 그러한 주된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주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로, 산수유 나무로 주그룹을, 자연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꽂아보았습니다. 자, 성전 꽃장식에는 이렇게 그룹핑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썼을 때는 그룹핑이 잘 되어야 멀리서 화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산수유를 한쪽에 그냥 그룹핑으로 해서 주된 세력으로 주그룹으로 꽂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역그룹이 되겠는데요. 자연의 질서에서 역행하는 그러한 주그룹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자연 속에서 꼭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거를 저는 아이리스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소재 자체도 선적인 요소죠. 직선이 강조가 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산수유와 대각선되는 그런 먼 위치에서 이것도 역시 그룹핑을 해서 꽂아줍니다. 그룹핑을 할 때 이렇게 요즘에 단짓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키 높이를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 나게 해서 똑같이 꽂지 않고요. 자연의 질서는 꽃이 피는 것도 좀 제각기 피죠. 길이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 잘라주셔서 표현해 주시고요. 아이리스 잎 같은 거는 자연히 떨어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나누기로 해서 주그룹과 역그룹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나눌 때 부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그 주그룹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선화로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수선화는 굉장히 약해요. 지금 식생적에는 표현이 가능합니다만은 소재가 꽂기가 굉장히 약하고 플로랄폼에 잘 꽂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꽂을 때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다가 고정을 먼저 이렇게 테이핑을 해준 다음에 하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같은 성전 꽃꽂이에서는 한 송이 한 송이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던 대로 안개초 했을 때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묶음 처리를 해서 같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개처럼 이렇게 묶어서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습이 그룹핑돼서 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그룹 약간 우측으로 좀 있게끔 꽂아줍니다.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는 좌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도 되도록이면 식생적인 것은 그 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잎도 생긴 그대로 자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셔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선화 같은 것도 자기의 모습인 그대로 그 잎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주된 그룹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주, 역, 부로 나누셔서 하고요. 성전 꽃장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알맞게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서 디자인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리스가 앞쪽에 꽂아져 있네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꽂아보겠습니다. 뒤쪽에도 나머지 그 아이리스를 꽂아주시고요.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꽃들이 그래도 좀 풍성하게는 보여야 되겠죠? 식생적인 기법을 성전 꽃장식에 잘 못하는 이유는 꽃 자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식생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응용을 하셔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소곡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소곡은 이렇게 소가치적인 거죠. 잘 자란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적인 것보다는 색상적인 면에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쪽에 꽂아 있으니까 또 뒤쪽으로도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 더 꽂아 주시고요. 이런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큰 강대상에 있는 그 재단보다는 기도처라든지 이런 데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교육관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꽃 장식을 하다 보면 꽃을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계절감도 알릴 수 있고 이러한 디자인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 종류를 좀 꽂아 봤고요.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기 전에 제가 요거 나무피를 먼저 앉혀 봐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그 식생법에 꼭 필요한 어떤 소품들이죠. 액세서리 격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나무피라든지 아니면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제조를 조금 써줌으로 해서 어떤 그 식생적인 것을 더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나무피를 이용해서 그 플로랄 폼을 분할하는 역할도 하고요. 공간 처리에 그 음화적인 공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나무피 같은 거는 꽂지 않아도 그냥 놓으면 되죠. 놓으면 되는데 놓을 때 약간의 그 각도의 변화를 줌으로 해서 조금 높이 변화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살아 보이죠.
다음에는 솔방울을 넣어보겠는데요. 솔방울 같은 거는 이것도 역시 그냥 뭐 뿌려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정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솔방울 같은 것은 이렇게 다리가 없죠. 말하자면 이렇게 꼬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는 철사를 이용해서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나무 꼬지 모양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리가 없을 때 솔방울과 같은 컬러인 갈색의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홈에다 껴서 돌려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또 반대쪽에도 한 번 정도 더 해서 돌려서 내려주신 다음에 마치 핸드타이드 하듯이 중앙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모아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스틱이 나오죠. 줄기가. 그래서 줄기가 나온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고정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높낮이를 해서 솔방울도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좋은 그러한 그 부분에 놓아주시면 이 밑 베이스가 조금 더 이렇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밀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밀도 여기서 조금 꽂으면 조금 표시가 안 나겠죠, 성전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룹 나누기 한 그 부분으로 같이 연결해서 꽂아 보겠어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풋풋하게 밀의 형상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 만드시 마시고요. 지금 작은 공간을 분할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밀을 산수유하고 그 사이, 아이리스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같이 꽂아줍니다. 직선이 강한 소재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밀은 어때요?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화재를 썼을 때 질감의 대비라는 게 있거든요. 산수유의 어떤 딱딱한 모습을 밀의 그 부드러운 직선적인 요소와 같이 되면서 질감의 대비도 되고 훨씬 싱그럽게 보일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식생적인 것은 자연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밀 같은 거를 너무 짧게 꽂아 놓다든지 하지 마시고요. 길게 해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옆그룹의 자리였었죠. 여기 아이리스가 있는 쪽에도 역시 같이 꽂아줍니다. 디자인을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형을 할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형태적인 것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한 화기에 다 쏟아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룹 나누기 한 것을 강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가운데 음화적인 공간을 좀 남겨주셔서 멀리서 봤을 때 분할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우시면요, 비슷하게 하세요. 전문적인 용어 따져서 하면 너무 힘드시죠? 자, 이렇게. 밀을 꽂으니까 좀 풍성해 보이고 좀 봄이 빨리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산수유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 성탄이 다 지나면서 새해가 되면 산수유, 또 그 봄에 피는 목련, 그리고 버들 이런 것들이 소재에 나오게 되는데요. 꽃꽂이는 좀 더 앞서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계절의 꽃도 중요하지만 꽃이라는 것은 감상의 어떤 꽃꽂이기 때문에 한 계절을 앞서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을 지금부터 써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인상에서 새로운 소망을 막 이렇게 1월 달에는 소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작하는 달로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계획서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든지 청신화가 좋죠. 예, 그래서 뭐든지 그 그린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느낌. 교회 쪽으로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을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이름을 써서 기도하고 또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로다가 지금 이러한 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봤어요. 요렇게 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자, 요런 기로 줄에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루모라죠? 루모라로 외벽을 역시 조금 자연스럽게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재마다 조금씩 그 다른 그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에 맞는 그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몬스테라, 때로는 그 염란, 때로는 이렇게 또 그린 주변으로 되어 있는 로머라를 준비를 했는데, 그 식생적인 거에는 어떠한 그 조형적인 그 몬스테라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로머라 같은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생각을 하면 소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로머라를 준비하시고 자연에 가깝게 마치 그 양치류의 식물들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떠세요? 좀 어려워 보이세요? 굉장히 따라서 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했는데 어려우실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 자연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연을 닮아서 꽂고자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특별히 베게타티브라고 우리 디자인 장르에서 말하는데요. 장식적인 거는 그냥 꾸며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생적인 것은 정말 알지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연의 모습이 정말 그 더 우리 관찰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자연을 관찰한 사람들은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그 나무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나무하고 어떤 것이 같이 자라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풍성해 보이네요. 작은 화기 안에서 정말 그 봄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꽃꽂이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꽃이 풍성하진 않지만 이렇게 의미적으로 공간을 가운데를 비워둬서 뭔가 풋풋한 느낌이 들도록. 자, 그리고 이제 미리오가 좀 남았죠. 미리오를 보통은 이럴 때는 수태를 덮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성전 꽃장식에서는 이런 미리오 같은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끼 덮는 것보다는. 그래서 미리오를 이렇게 공간 메우는 그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숲속 같기도 하고요. 자연을 떠안는 느낌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나무피를 넣은 사이사이에 그 플로랄 폼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디자인 속에서는 그 플로랄 폼이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역시 성전 꽃장식에서도 감상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드려지는 예배용이기 때문에 밑마무리에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꽃을 하다 보면 뒤에는 안 꽂으시는 분 많으시죠. 성전에 하다 보면. 이유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꽂아주세요. 조금이라도 꽂으시면 뒤에까지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솔방울이나 나무피가 안 보이도록 하진 마시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린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완성을 해도 되겠죠. 완성을 해도 되지만 지금 색상이 이렇게 다시 남아있는 것을 더 보태보겠습니다. 수선화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선화가 너무 약해서 성전 꽃장식으로는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한 주 정도 쓰시는 거 좋잖아요. 좀 약한 소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꽃 주일날 예쁘게 보이는 그런 꽃장식이기 때문에 한번 그 써보시고요. 그리고 물 처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수선화는 특별히 그 약하기 때문에 스프레이에서 물을 또 촉촉히 올려준다고 막 스프레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프레이 해주시면 바로 그 꽃잎이 시들어요. 그런 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이쪽으로 강하게 더 많이 그루핑을 해서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이 작고 성전은 또 성전꽃꽂이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해서 꽂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선화를 그루핑을 해서 무리와져서 더 많이 꽂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약간 흩어져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연의 모습들은 완전 파라렐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라렐로 병렬로 가다가도 감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똑바로 자라다가도 또 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물 그대로 보신 대로 표현하시는 게 그 식생법에 아주 잘된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소고기 조금 남았나요? 소고기를 조금 더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물론 지금 식생적에 같은 계절에 나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 소고기 수선화랑 봄꽃이랑 같이 있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색상적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식생적으로는 표현이 가능치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속옷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혹시 그 수선화가 이렇게 빨리 시들었을 때 그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냥 지난번처럼 전체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약간 무리화해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서로 대각선 배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액센트 컬러가 되겠는데요. 가라앉히기도 하고 어떤 색생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빨간색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 음화적 공간 그 아랫부분에 살포시 넣어서 색상적으로 조금 지루하지 않게 표현해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꽃꽂이가. 그렇죠? 그래서 늘 그 형태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화형을 하다가 가끔은 기도처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고 또 큰 재단에도 이보다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해서 꽂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버들 같은 거라든지 그런 라인 소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속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자연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새해 소망할 때는 특별히 그 주님한테 이렇게 그 멋있는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걸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살펴볼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가, 앞에서 나가서 또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을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수국도 잘 보이시죠? 예, 작지만 아주 아기자기하면서 예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미리오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식생적인 그러한 꽃장식 어떠십니까? 새봄을 알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새 식구를 늘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새싹 같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1년을 설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에 가서 정말 추수했을 때 저희가 전도했던 그 새 생명들이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꽃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